그 요번 웨비아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을 했던 내용인데요. 실은 이제 제 나이가 실은 72년생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 조경이 시작한 연도가 이제 거의 똑같은 5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50년을 맞이하고 있고, 제가 회사에 97년도에 입사를 했으니까 거의 한 24년 정도 지금 사안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나이이고, 뭐 지금 파리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디자인이 많이 활성화됐던 나이를 보면 한 40년 정도가 디자인으로 많이 어, 활동을 했던 작품들이 많이 배출되었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리 공원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들이 하나 제안을 했던 부분이 아카이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에 우리 선배들 작업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흘러갈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한 번쯤 다시 시대에 고민을 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었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건축 분야에서는 이제 근대 건축 문화 유산이라는 뭐 작업과 활동을 통해 가지고 현재 뭐 김수건 선생님이나 김정은 선생님, 뭐 또 정기용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써 이제 많이 어 회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는 뭐 승용상 선생님이나 민현시 선생님처럼 이제 다음 세대의 또 스타를, 또 우리의 하나의 건축의 뼈대를 잡고자 하는 그러한 모델로 이제 삼고 있는 뭐 그러한 어, 큰 건축계에서의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조경 쪽의 디자인에 50년이 지난 지금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우리 조경 분야에서도 이러한 아카이브에 대한, 또는 우리 선배들이 선생님들이 진행했던 작업들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실은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립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좀 엉뚱한 이야기겠지만 빠져나와서 얘기를 드리면, 이제 미국은 역사가 매우 짧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이 국립공원을 세계 최초로 제조화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뭐 역사적으로는 이제 유산이라고 남겨놓을 것이 없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연 경관 문화 유산들을 이제 어떠한 상품화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국립공원에 대한 어떤 기획들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도 뭐 파리 공원에 이번에 이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조경 쪽에서도 이제 조경 설계에 대한 아카이브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우리도 조경계의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유산으로서 이 설계의 과정들을 한 번쯤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 좀 생각이 들었고, 뭐 최근에 작년에 나왔던 이땀이 준의 바다라는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현재 저희 사무실의 대표이신 정현선 선생님이 지금 피크닉이라고 남산 밑에 자그마한 전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시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보다 실은 더 우리 주변에 있는 분야에서 실은 정 선생님을 찾거나 정 선생님에 대한 기록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뭐 건축 쪽에서도 마찬가지, 잡지책에서도 마찬가지 정 선생님을 찾고 있고, 전시 쪽에서도 전 선생님을 찾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우리 후배들이 또 이 일을 설계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한 준비를 했는가에 대한 고민은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서론을 이제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 선생님의 그 사진이 한두 장 보이고, 초기에 했던 그 작품들이 조금 옆에 보이는 화면인데요.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제 1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4년도에 서울대학교 농대를 졸업하시고 75년도에 한림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72년도에 서울대 한림대학원이 이제 처음 만들어졌으니까요. 그 1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세가 80이신데
아직도 활발하게 그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옛날에 그 정선생님께서 이제 초기에 한국 조경의 시작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라는 이야기를 가끔씩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재미난 얘기들이 많습니다. 거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이야기가 나오고요. 지금 우리 원로이신 오이영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합니다. 실은 정 선생님께서 이제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기자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조경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이영 교수님을 청와대에 찾아뵙고 제가 조경을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처음 내뱉으면서 그 처음 인연이 되어서 이제 첫 시작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가끔씩 하십니다. 그 사이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시간상 뭐 또 다른 기회에 있어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 판단이 들고요. 여튼간 뭐 조경이라는 분야에 전혀 뭐 없었던 그 시절에 뭐 여성으로서 첫 번째 도전을 했었던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 이제 조금씩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적인 큰 대형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획들이 있었는데 그 기획에 뭐 저희들이 또 운 좋게 많이 참여를 하게 되었던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튼간 정 선생님께서는 늘 이제 저도 한 30년, 24년 정도 모시고 있으면서 늘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한국적인 경관과 자연에 대한 그 고민을 늘 하시는 분이었고 그런 것을 이제 디자인으로서 이렇게 건축가랑 또 선구자 어떤 우리 학계에 계시는 뭐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그거는 것들을 실천해 내셨던 그런 분이라고 제가 판단이 들고요. 지금 또 디자인에 대해서는 늘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시고 그 결과물에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도 뭐 새로운 접근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 저희 회사가 공식적인 시작은 87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 전에 84년도, 86년도에 많은 작품 활동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모태가 저희 서한의 모태가 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88 올림픽이 이제 가장 큰 국가적인 그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84년도에 그 지금 잠실 운동장 맞은편에 있는 그 아시아 손수촌입니다. 원래 기자들의 어떤 그 숙소동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이제 공원 그 손수촌 아파트로 지금 만들어진 공원이고요. 그 맞은편 도로변에 이제 아시아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원이 실은 올림픽 대로와 손수촌 사이에 있는 뭐큰 공원은 아니지만 큰 면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도시의 근린공원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함께 수행하면서도 그 잠시 운동장과 면에 있기 때문에 뭐 기자회견 등 여러 가지 어떤 상징적인 행사들이 그 자리에서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공원이고요. 당시에 그 올림픽 대로에서의 어떤 소음과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큰 언덕을 만들고 그 도산 위에 이제 소나무와 함께 산책로를 만들면서 약간은 이제 목가적인 풍경의 공원을 만들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 풍경이 배경이 되고 그 내부에 이제 공연장이라든지 뭐 분수라든지 광장 같은 어떤 상징적인 시설들이 만들어진 어, 어, 내용입니다. 뭐 최초의 작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이 이제 올림픽 선수촌입니다. 올림픽 선수촌은 이제 계획에서는 이제 뭐 조경이 앞서기보다는 전체적인 그 단지 계획과 건축이 주된 그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88 올림픽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자단의 어떤 숙소를 만들기 위해서 조성했던 그 단지입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은
건물의 배치가 방탄선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양을 위주로 했던 그런 배치보다 상징적인 도시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중점을 삼았던 계획안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외부 공간이 어떤 선형의 방사선 형태의 선형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조건이었습니다. 그 각각의 방사선 축을 따라 가지고 이제 외부 공간을 조성을 하는데, 외부 공간에 있어서는 뭐 그때 당시에는 지하 주차장이 없던 시절이니까 대부분 지상 주차장을 만들면서도 그 지상 주차장의 공간을 우리 전통적인 길과 마당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오픈 스페이스를 조성했던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이제 동과 동 사이에 만들어졌던 이제 뭐 마당과 들, 그러니까 이제 그 주거 공간에서의 어떤 놀이터, 마당, 들과 같은 어떤 녹지 오픈 스페이스를 그 축선상에 가지런하게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조성했던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86년도로 이제 넘어옵니다. 이제 86년도에 이제 한불 수교 이제 100주년 파리공원이 오늘 주된 주제로 이렇게 만들어질 이야기의 해자가 될 공원이고요. 여튼간 여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지만, 여튼간 강한 디자인이 강조된 최초의 벽인 공원이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그 이야기가 될 것 같고, 당시에 또 많은 그 우리 선배님들, 유병림 교수님, 한기영 교수님, 양준재 선생님까지 해서 이제 네 분이서 함께 코업을 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다음부터 이제 이야기가 조금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코옥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가 좀 나올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함께 작업을 하기 시작했던 첫 작품이라는 점이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술의 전당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는 각각 그 큰 주제가 되는 문화 공간 거점들을 조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술의 전당은 이제 음악을 중심으로 했던 가장 큰 전당가 예술의 전당이었고, 그 다음에 미술 등등의 어떤 종합관들이 함께 통합해서 만들어졌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외부 공간의 설계에 있어서도 이제 실은 문화 전시 공간의 어떤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조금은 건축과 통합된 디자인들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었고, 저희들은 이제 한국 뒤쪽에 만들어진 한국점은 장터, 만남의 가을이, 뭐 야외 극장, 놀이마당 등의 이제 외부 공간들을 이제 건축과 통합해서 디자인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주안점을 두었던 작품이고, 앞에 보이는 이렇게 열주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마당이라든지 성큰되어 있는 광장, 그런 것들이 이제 함께 풀었던 내용입니다. 당시 88년 11호 환경과 조경회에서는 이 예술의 전당의 외부 공간 계획에 대해서 배제된 텍스트도 이제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간 이제 도시 속에 만들어지는 문화 공간이 이제 좀 더 시민들의 오픈 스페이스로 활용되는 뭐 첫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 당시에 한국전력본사, 지금은 이제 GBC라고 현대자동차 신사옥이 만들어지는 자리이고요. 지금 건물 다 헐어졌습니다. 지금 헐어졌고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85년도 정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각각의 공사들이 이렇게 많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시 한국전력본사 사옥에 대한 공간을 디자인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메타세카이어가 이제 한국전력 주변으로 해서 한번 큰
뼈대를 만들고 그 안쪽에 이제 소나무 수림을 조성하면서 가운데 이 사진이 좀 흐려서 잘 보이지 않지만 성편되어 있는 폭포와 연못이 있는 수경시설을 조성하였고 그 배경으로 해서 이제 곳곳에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외부 공간을 조성했던 계획이었습니다. 다음은 그 양재 시민의 숲 안에 있는 서초문화예술공원의 공원입니다. 지금 이쪽 지역이 많이 개발이 아파트 같은 데서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제 사무실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제 가끔 점심 때 도시락을 먹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림에 보이는 요 분이 이제 저 얼굴이고요. 당시에 우리 사안에 있는 멤버들이었습니다. 사안에 있는 멤버들이었고, 메타세카이어로 만들어진 축선상에 이제 조각이 하나 놓여 있고, 이런 조각들은 공원 곳곳에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일본에 있는 학군의 조각공원이 모티브가 되어가지고 공원 내에 예술, 문화의 어떤 스페이스로 좀 활성화시키자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뭐 다용도의 어떤 그 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각이라는 것도 있지만 뭐 각종 그 문화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마당가, 스탠드 이런 것들이 조성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이제 서초 문화예술공원에 대해서 이제 좀 보시면 이제 91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본 계획을 했는데 지금 모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조금은 이제 목가적인 풍경을 주되어서 해왔던 시대에서 뭐 파리 공원을 통해서 좀 디자인이 좀 되었고 그 이후로 이제 좀 핵심적인 어떤 국가적 프로젝트들을 좀 진행하면서 이제 건축가와 코업을 하게 되었고 그 코업을 하면서 나왔던 이제 디자인에 대한 방향들이 조금 공원에 이제 구체화되어서 나오는 시대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원의 어떤 프랑스 쪽인 약간은 뭐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축을 강조를 시키면서 그 축에 따라서 공간이 배분이 되어 있고 배분된 공간마다 조금은 다른 프로그램들을 삽입시키려고 노력했던 뭐 그런 작품이라고 보여지고 이제 제가 그나마 이곳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경험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매우 우리 사안의 작품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뭐 그러한 장소입니다. 마스터 플랜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면 부분에 이제 진입부와 주차장이 좀 조성되어 있고 그 매표소와 함께 그 관리 사무실이 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요거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해남과 같은 큰 숲과 같은 그건데 그리고 공중에 띄워서 가는 가도 브릿지와 같은 겁니다. 그런 건데 요거는 조성이 되지 않았고 가운데 이제 성큰으로 만들어져 있는 아예 무대와 같은 스페이스가 있고 뒤쪽이 이제 전시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공연 공간이 뒤쪽에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요 가도라고 얘기하는 요런 그 빼고는 거의 100% 그대로 다 시공이 되어 있고 벌써 시간이 한 30년 정도 지났나요? 30년 지났기 때문에 매우 경관들이 매우 잘 만들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시간 나시면 한 번 정도 피크닉 하시기에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보시면 이제 고의적으로 레벨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했던 안면들이 컨셉상으로 계획이 구상이 되었고요. 식재 계획에서도 방향을 유도할 수 있는 식재와 공간을 나누는 틀의 식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만들어져 있던 그 요즘에 레이어링이라고 말하는 기법이죠. 기법이 그때 당시도 땅에 대한 문제, 다음에 선적인 요소, 다음에 면적인 요소, 공간적인 영역까지 나누면서 그 각각의 나누어진 영역들이 이제 그 기능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삽입하는 것까지 고민을 했었고 오른편에 보시면 이제 5개 공간 치수에 대한
적용 예라고 보이는 아주 작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외부 공간 구성에 있어서도 지금은 약간 이런 스케일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CAD라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너무 그래픽 컴퓨터로 그래픽을 하다 보니까 스케일감이 많이 떨어지는데, 당시는 대부분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데 예민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5개 공간에 대한 어떤 스케일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고민했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그 대전 엑스포입니다. 93년도에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갔네요. 그때 대전에서 엑스포가 열렸던 그거요.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세계 박람회장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저희 사안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작업을 했던 내용이고요. 이것도 이제 뒤에 보고서를 보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전체 한빛타워가 있고요. 한빛타워에서 내려오는 요 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왼편이 이제 상설 전시라고 해서 지금도 일부 남아 있는 그 전시장이고요. 오른편이 이제 그 임시 전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들어지고 철거했던 장소인데, 지금 여기는 이제 도시 아파트가 지어지고 뭐 MBC인가 뭐 각각 도시 시설에 들어가 있어서 다시 리노베이션이 됐던 땅입니다. 당시 요 한빛타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성되었던 장소인데, 가장 외부 공간에서 전시 공간이기 때문에 대부분 전시적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고 흩어지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뭐 그다지 외부 공간에 대해서 크게 내세울 건 없지만, 가장 핵심되었던 지역이 요게 중심 공간이라 그래서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안압지의 풍경을 재현했던, 그러니까 곡선과 직선의 행사장의 직선이 서로 만나는 뭐 그러한 풍경의 아래 평면도에 더 잘 보이네요. 안압지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요 곡선 형태의 보안과 한빛타워라 면한 광장 쪽에 이제 직선형이 만들어서 이렇게 중심 영역에 대한 수계 공간을 만들고, 요 물의 시작은 한국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요 계곡을 따라서 연출했던 요 가운데 지역이 이제 엑스포 박람회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사안에서 다루었던 그 중심 공간입니다. 그 외의 영역은 대부분 이제 포장 영역과 외연부 녹지로 만들어져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빛광장이 한번 또 리노베이션을 받습니다. 오른편에 있었던 아까 임시 영역이 이제 대전에서 재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이제 앞에 타워 전면 부분이 이제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좀 리노베이션을 하자는 일이 199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가지고 당선이 되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는 93년도에서는 박람회장의 역할을 가졌던 큰 오픈스페이스였다면, 그 99년도에 만들어진 한빛광장은 이제 도시민들의 여가 문화 공간으로서 사계절로 즐길 수 있는 광장을 만드는 데 중심을 두었던 부분입니다. 실은 대전에 가보시면 이 한빛타워에서부터 나오는 이 축이 쭉 이어져서 이제 그 제3청구청사까지 이어지는 도시 상징축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구성의 메커니즘상 중요한 어떤 그 광장이라는, 상징적 광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또 재미난 것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에버랜드의 그 사이트입니다. 에버랜드 사이트 그 자리고요. 당시에 그 이병철 회장님께서, 삼성의 1기 회장님이시죠. 이병철 회장님께서 늘 그 목가적인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용인 지역에 큰 터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터에다가 이제
자연 농원을 만드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연 농원 내에 초창기 이제 계획했던 기본 계획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버랜드의 전 모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주변에 큰 산세가 있었기 때문에 산세 중심에 큰 못을 두고 그 못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각 몇 개의 테마관으로 조성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다음은 그 도트락 월드 주제공원입니다. 현재 보문단지에 지금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그 블루원 리조트라고 지금은 블루원 리조트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도트락 그에서 그 뒤에 있는 보문단지 뒤쪽에 있는 목장 지역을 이제 종합 리조트로 만들고자 의뢰가 왔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김영대 교수님, 지금 영남대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영남대에 계셨던 김영대 교수님하고 이제 서한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공원도 아닌데 이렇게 이번 그 웨비아에 이 자료를 넣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 가장 그 디자인이 강조되었던 작품 또는 뭐 어찌 보면 평면성이 가장 아름다웠던 작품 또는 너무너무나 김영대 교수님, 이 스케치 다 김영대 교수님의 스케치입니다. 김영대 교수님의 그 미적 감각을 좀 소개시키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여튼간 디자인적으로 만들지 않았지만 기본 구상이 디자인적으로 좀 완벽했던 작품이라서 제가 내용을 수록한 부분입니다. 그 지금 블루원의 입구, 블루원도 골프장이고 뒤에 뭐 워터파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워터파크가 이 정도 자리이고 골프장 자리가 지금 이 정도 자리일 것 같은데요. 그 사이트를 당시 90년대에 이제 저희들이 했던 내용입니다. 전체 평면도이고요. 전체 평면도 중에 뒤쪽 골프장이 조성이 되어 있고 앞쪽에 이제 주제 공원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리조트 내에 편의 시설들이 만들어진 그 모습입니다. 뭐 좀 더 이제 가깝게 들어가 보면 이것이 이제 그 앞에 중심지구라고 말하는 지역에 이제 만들어진 뭐 곤충물로 구성되어지는 외부 공간에 대한 그 모습들입니다. 이쪽에는 이제 단층짜리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숙소동에 있는 지역이고요. 그 보시게 되면 이제 평면이 이제까지 해왔던 그냥 단순한 박스 형태의 또는 목가적인 풍경의 어떤 집합체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조금은 해체주의적인 작가의 평면 구성과 같은 그림이 지금 왼편에 보이는데요. 당시 이 건축물에 대한 구성까지도 김영대 교수님께서 다 계획을 하셨고요. 당시에 김영대 교수님의 가 우리 사례에서는 외의 전면 부분의 외부 공간이 건축과 통합되어진 하나의 유기적인 형태의 동성가 프로그램들을 건축과 함께 조직을 했던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메인 엔트런스가 있는 입구에 있는 청소년 문화센터가 있는 지역이고요. 오른편에 그 단디 쪽에 이제 그 축구장과 야구장이 만들어져 있고 메인 엔트런스는 이렇게 들어가서 3번에 있는 보행 데크로 연결되는 그러한 그리고 이에 대한 그 인면도의 그 모습이고요. 네.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이제 워터파크와 그 워터파크가 있고요.
온천 식물원이 있고, 그러니까 워터파크에서 수영하면서 나오면서 수영장이자 식물원이 함께 만들어져 있는 그 풍경에 대한 모습이고요. 형태적으로 봤을 때 매우 강렬한 그 도형이 서로 교차하면서 만들어진 입체적인 오픈 스페이스의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 대한 반면된 모습. 여기 이제 호텔 지역입니다. 호텔 지역에 그 앞에 큰 못을 두고 못 앞에 허니문 하우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뒤쪽에 호텔이 만들어져 있는 영역의 모습입니다. 뭐 매우 간결합니다. 이 외부 공간과 건축물들이 만나는 의의들이 매우 간결하게 조성이 되면서도 전체적으로 건축과 외부 공간이 입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평면이고요. 여기가 이제 콘도미니엄 지역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예, 이 소장님 예, 죄송한데 조금 스피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뒤에 이제 클럽하우스 쪽에 있는 모습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도트라월드를 따라서 이제 공항 히니스 파크 등의 이제 리조트들을 이제 저희들이 계획하면서 당시에 이제 강원도 지역에 많은 그 리조트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당시에 이제 다른 유병진 교수님하고 김현대 교수님들이 이제 코옥을 했던 프로젝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뭐 그러한 평면적 구성들이 그림에서도 이제 보이는 뭐 그런 양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롱 마을 오션이고요. 이것도 유병진 교수님께서 코스 설계를 하셨고 같이 뭐 함께 디자인했던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이제 생태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집니다. 이제 조금 리조트 안에서도 조금은 생태적인 어떤 그 프로그램들이 강조가 되었기 때문에 97년도에는 한솔 오크밸리에 대한 전체적인 테마가 기존 자연경관을 생태적으로 어떻게 사람들하고 만나고 관광 주제로 테마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 첫 시작이 이제 한솔 오크밸리에 대한 기본 계획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제 90년 후반기, 중반 후반기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뭐 희원에 대한 그 호암미술관입니다. 용인에 있는 뭐 다들 뭐 산 작품으로 많이 아시는 내용이라서 만들어진 풍경이고요. 이제 한국의 자연 경관들을 어떻게 그 오픈 스페이스에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했던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생태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업계 쪽에서. 그래서 97년도에 한강변에 이제 조류 생태공원이라 그래서 기본 구상을 해왔고, 당시에 같이 참여했던 그 교수님들이 이제 성함이 나오는데, 예, 이제 생태 전문가들과 함께 이제 실질적으로 진짜 기술적으로 이렇게 랜드스케이프 조경가들이 직접적으로 생태 공원에 만들기 시작했던 시작점이라고 보여지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97년도에 여의도 색강이 또 만들어졌던 내용입니다. 만들어졌던 내용이고, 예, 그 지금 여의도 색강의 풍경의 사진입니다. 그 버드나무림이 가지고 있는 이 아우라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하부에 기존 수계와 연계되어서 만들어진 습지의 풍경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양재천 생태화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제 사무실이 예전에 요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워 팰리스 전면에 있는 지금 가을의 풍경인데요. 뭐 계속 그 한번 하천을 생태화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뒤따라서 수많은 하천들이 생태화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던 그 모습입니다. 예. 하기천, 지금 하기천, 제가 살고 있는 하기천의 모습이고요. 이제 97년도에 이제 새 국립중앙박물관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건축가와 함께 만든 프로젝트 가장 주적인 건 요 거울못입니다. 요 거울못 디자인한 한 5년 걸린 것 같아요. 처음 현상설계 당선이 되고 우리 직원 중에 박지현 씨가 한 5년 동안 사안에서 프로젝트만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당시 이 거울못을 만들기 위해서 건축과 약간의 충돌도 있었지만 여튼간 이 연못 이 거울못의 풍경이 지금 아래쪽에 나오는데 매우 디자인적으로 보면 이제 한국적인 풍경을 담으면서도 건축의 외부 공간의 조형성을 강조시켰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신공항 그 이후로 이제 뭐 큰 프로젝트들이 진행됐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지금 서울올림픽 미술관에 있는 소마 미술관이고요. 소마 미술관 주변으로 이제 조각공원을 만들고 그 따라서 이제 올림픽공원 주변으로 해서 이제 정비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2000년도가 이제 넘어가기 전까지 그 사안에서 작업했던 작품들을 쭉 보여드렸던 내용이고요. 여튼간 요 가정에서 이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여튼간 이제 조경이라는 분야가 특히 많은 회사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안에서 이제 주된 작품에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당시에 그 조경이라는 업계가 이 시대의 흐름에 어떻게 진행하면서 맞춰서 작업들이 진행되었던 것인지 알 수가 있었고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이제 성장하는 디자인 쪽으로 성장해 나갔던 모습들을 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작업했던 뭐 김영대 교수님, 유병림 선생님 등등의 디자이너 분들이 이제 실무에